예, 안녕하세요. 날씨 추우신데, 따뜻한 데서 듣고 계신 거죠? 밖에서 드시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강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님 진행을 맡고 있는 슬기로운 상욱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긴급하게 이렇게 공지를 올렸는데 이렇게 찾아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바로 내용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공지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21일 날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용주님께서 주택 임대 사업자 정상화 방안에 변화된 내용에 네, 대해서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좀 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입이 풀렸어요. 네, 하느라 풀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21일 날, 네, 발표. 12월 21일 날 발표된 네, 보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64페이지 돼 있어요. 아, 여기 저는 약식본으로. 네, 11페이지. 네, 제가 약식본으로 드린 거예요. 올려주신 거. 제가 드린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면 안 돼. 필요 없다. 음. 다 뽑아볼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다 봤어요. 보긴 봤는데 관계부처하고 합동을 해서 만든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네.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중간쯤에 한 12페이지 정도쯤에 음. 이 핵심의 사실은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은 네. 이제 부동산 쪽이지 않을까. 네. 뭐 제가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중점화돼 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사실 다른 거는 뭐 관심 없잖아요. 왜냐면 기업에 여기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솔루션이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주요국에 비해서 뭐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온 네. 거니까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채널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요 서류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관련된 거잖아요. 주택 그거가 관련된 있고 거. 취등록세 내용이 있어요. 취등록세. 그럼 취등록세는 어디 관할 부서인가? 행정안전부 관할이에요. 아, 행안부. 행안부 관할. 그러니까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따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네네. 거고요. 이게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했다니까 그냥 발표를 기획재정부가 상위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이게 중심이에요. 총괄. 중심에서 이제 서브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취등록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지만 거기에 보충하는 설명이 보도자료로 네. 나온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보도자료가 중요하다고. 아, 그죠?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책 방향이에요. 앞으로 우리 2023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하는 거고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각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취등록세 관할 부서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 보도 자료는 국토부 자료예요. 아, 이게 국토부 자료가 주택임대사업자 그렇죠. 관련된 국토부 거. 관련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와서 제가 일부러 정책 자료가 나오면 네. 안 올려요 자료실에다가. 우리 수강생 중에 누군가가 올려주기를.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늦었나요? 요거를 올려주셨어요. 요거를. 아,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또 올리셨구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막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괜히 뭐 국토부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보실 필요 없이 제 카페에 오면 다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편하게. 네, 읽어보세요. 제가 21일 날 이 보도자료의 요약본을 누군가 막 또 급하게 만들어서 찌라시 비슷하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보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취등록세보다도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려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분양 아파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앞에 분양 글자가 아파트. 예, 분양. 예, 분양 아파트. 별로 좋아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분양 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걸로 써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에이, 이렇게 바뀌면 의미 없네. 결국은 미분양 해결하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시킨 거야? 뭐야? 지금 미분양 많다고.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그 찌라시 같은 걸 보고 요약본을 보고 제가 원문을 봤더니 네. 아니에요. 잘못 써. 일단 분양이 예, 아니라 분양이 아니에요. 다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여기 그래 그런 내용이 나와. 그 다른 혜택이 있는 거를 잘못 붙여놨다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찌라시로 도는 요약본도 좋아요. 사실은 간편하게 정리 잘 해놨는데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네. 실제는 이 보도 자료를 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보도 자료가 가장 정확한 거고 그리고 뉴스도 믿지 마세요. 아, 뉴스. 네. 뉴스에서 그것도 얘기하는 틀릴 일이 것도 많나요? 몇 가지 단어를 빼고 얘기하면 말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몇 가지 단어가 빠지거나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최상위 쪽으로만 얘기한다든지 최하위로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방송에 썩었다 이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항상 보도 자료를 항상 꼭 읽어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네. 이제 보도 자료 이제 이 라이브에서 저랑 같이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일단은 자, 정책 자료를 자, 이제 잘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정책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지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착륙을 할 것 같아서 연착륙하게 만드는 거지. 일단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 거를 정부가 인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경착륙되지, 이 떨어지기. 꼬꾸라지지 않게 하려고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킨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2년 전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을 다 올려서 문제가 됐네, 어쨌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나서 그래놓고서 다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집값 하락되니까 너네들밖에 없다. 너네들밖에 지금 살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게요. 건설사 다 망해 생겼다. 니네가 도와줘라. 이거거든. 불과 2년이에요. 약간 얄밉죠? 약간 얄밉죠? 아니, 신기할 정도로 네. 그것을 네. 어떻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측을 못할까 싶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정부 정책에 문외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번 정책이 나온 게 네. 그걸 조금 이렇게 예전에 잘못된 네. 만들었던 정책을 좀 약간 보완됐어요. 그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취등록세를 이제 완화해 준다. 네. 이런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완화해 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조정지역이 대부분 다 해결을 서울 해결됐죠. 빼고는 네. 서울하고 몇 개 구만 빼고는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2주택까지는 괜찮고 3주택이 8%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푸른 거죠. 3주택도 풀었나요? 3주택을 4%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네. 3주택을 4%로 바꿔주고 4주택이 이제 또 등장해요. 4주택. 예전에 4주택까지는 얘기도 안 했잖아. 4주택은 12%다. 12%였는데 6%로 내린다. 그래서 4주택은 조정지역 3주택하고 똑같은 건데 법인하고 똑같게 4주택자는 6%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취등록세 쪽에 더 자세하게 표로 나오니까 네, 그때 네, 또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냥 대충 그렇게 나왔다. 네, 그리고 네,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기로 1년간 유예. 해준 거를 이제 1년 더 유예한다. 근데 이거는 계속 유예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집값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계속 유예할 겁니다. 한번 정책이 1년짜리가 나오면 계속 유예합니다. 이게 몇 년씩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년뿐만 아니라 더 개편될 거고,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2023년 7월에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장을 1년간 한 거고, 하면은 내년 5월까지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되는데 2024년 5월까지 되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앞으로 1년 반 이상. 네. 그래서 되는데 2023년 7월에 다시 한번 이제 발표하겠다 이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등록세는 대통령이 바꾸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꾸자고 네.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준 내용인가요? 그럼요. 법이잖아요. 이거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바꿀 때도 네. 국회를 인준받아서 바꾼 거예요. 국회에서 바꾼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못 바꿉니다. 쉽게. 근데 인준 받기 전에 저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긴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음.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이고, 그러면 인준을 받기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그렇게 오해하고 네. 있잖아요. 아,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보도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아, 그것도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나오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 같은 우리 슬기로운 사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12월 21일 이후에 계약한 것부터 쳐주는 거야. 잔금 친 거부터. 계약이 아니고 잔금 일자. 그러니까 취득한 날짜. 그러니까 명의가 네, 돌아오는 명의가 날. 나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잔금 쳤다. 네. 계약은 먼저 했고 네. 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국회가 통과가 안 됐으니 나중에 소급해 주겠다 이거지.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돈을 다 일단 내고 나중에 국회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통과시킬 테니까 역사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말이 그럴 좀 센 테니까 거예요? 그래서 셌어요. 그럴 테니까 네. 이때 돌려줄게요. 이거지. 소급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약간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인 거야. 네네. 할 이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을 던지는 거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리고 하려는데 국회에서 발목을 잡든 말든 간에 나 설득해가지고 할 거고 지금부터 시작된 거야. 네. 일단 선으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으로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장관으로서. 할 거는 없어. 이것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의존을 최대한 받아 갖고 올게.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좀 약간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분양권. 네. 분양권에 대해서 폐지해 준다.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낮춰주고. 낮춰주는 거죠. 이게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네. 내는 거를 이제 완화해 정리할 때. 1년 이상 되면은 그냥 막 폐지. 팔아도 된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LTV 상한을 30%까지 네.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LTV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DSR이 문제지. DSR이. 네. DSR이 문제인데 지금 요것도 DSR을 바꿀 수는 없는데 네. DSR을 효과가 없게 만드는 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거예요. 대출책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고정금리에다가 DSR 연동이 안 되게 만드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지네요. 신기해지는 네. 거예요.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일단 대출이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음. LTV를 예, 예. 30% 적용해 그래서 주겠다. 이제 다주택자 집 막 사라 이거지. 그렇죠. 예전에는 뭐 못 사게 했던 얄짤이었는데 뭐 이제 해주겠다 이거죠. 네. 이따가 주임사는 대출 더 해주는 걸로 나와요. 이거 말고 이게 또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실수요자 규제 완화, 서민 주거 부담 완화, 뭐 요거는 뭐 그냥 뭐 넘어갈게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요게 지금 페이지랑 잘 나오고 있죠. 오케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것도 뭐 크게 주택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 줄이 네. 주택 공시지가가 이제 하락할 거라는 거지. 그걸 반영해서 1주택 재산세를 공정시장 비율,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부가 얼마를 몇 퍼센트 깎아주겠다 이걸 던지거든. 네. 그거를 더 낮추겠다 이거지. 더 낮추겠다, 인하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주택자한테는 재산세 더 적게 내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린 1주택자가 아니니까 네. 뭐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1주택자분은 뭐 좋은 거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네. 이건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쪽인데 지금 이제 PF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완화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뭐 관심
없습니다. 네. 재개발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관심 없어서. 이런 것들은 재건축 관련된 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죠? 관심 있는 관심 내용이 있겠죠. 이제 되겠죠.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재개발 쪽 관련된 유튜브 채널 보고 그렇죠.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PF가 지금 안 된다고 그거 많이 네, 들어보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허브나 이런 데서 자금 아니, 지원을 더 해준다는 이게 PF가 거죠. 사금형이거든. 네. 그렇죠. 은행에서 사금형이죠. 주는 게 네, 사금형이거든. 그거를 정부 허그 기관에서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자체를 해주겠다. 네. 뭐 이런 거지. 네. 그런 내용. 더 잘할 수 야, 있도록 이거 해라. 뭐 모르겠습니다. 잘할지 어떨지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주택임대사업자 나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임대차 시장의 무슨 구조적 안정을 왜 찾아요,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전세가 뭐 방 남아돈다며. 맞아요. LA 더 응.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그렇죠.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안정화 됐잖아요. 전세 시장이. 근데 뭘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달았어요. 뭐 안정화시키겠대. 그러면서 기존에 단기는 아예 없었죠. 네. 단기는 아예 해소됐었죠. 없어졌고 장기 10년만 남았는데 네. 그 중에서 건설 임대 사업자만 남아 있었고 매입 임대 사업자는 거의 손모가지 발목가지를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 종합부동산세였지. 네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미 아파트는 아웃시켜버렸단 네, 말이야. 안 된다. 아파트는 아예 퇴출시켜버리고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만 하게끔 해놨는데 이제 개편되는 게 제가 아마 예전에 영상도 있었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60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해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이게 85가 애매하다. 85는 애매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네. 요번에 복원이 된 게 85제곱미터 이상. 음. 그러니까 34평 국민평수, 그렇죠. 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주임사 선언이 가능하다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형평형이 60평형, 84제곱미터, 그 다음에 그 이상.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맞아요. 나눠지는데 이건 지금 저가죠. 소형주택, 그 다음에 이거 국민주택, 네. 이건 대형주택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국민주택까지, 그러니까 34평 정도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기본 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게 84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근데 85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그거까지는 된다. 84 네. 몇몇 이렇게 거기 그렇죠. 맞춰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거까지 맞춰서 84, 뭐 35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 85 이하로 딱 끊어가지고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하게 다시 됐다. 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돼 버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연장 가능한 거죠. 아. 그분들도 다시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 제공인데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을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육성한다. 이건 뭐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그냥 립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인데 그거에 대한 게 나온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없고 자, 지금부터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네. 매입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주택임대사업자라고도 하고요. 네. 매입 임대사업자라고도 하고. 그런데 매입 임대하는 사람,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등록임대라고. 위에 보면은 민간 등록임대라고 또 부르잖아요. 네. 부르는 용어가 좀 서로 달라요. 그럼 그게 같은 말인데 등록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등록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도 있고 매입임대라는 말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주택 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네. 85에서 100% 정도를 이제 안 받겠다 이거죠. 안 받겠다. 취득록세를. 네. 이게 취득록세 내용일 거예요. 네. 취득세라고 취득록세, 지방세. 취득세겠죠. 네. 취득록세는 취득세. 네. 자꾸 제가 입이 버릇이 돼갖고 네. 등록세는 없어졌는데 자꾸 제가 취득세를 취득록세라고 불러요. 취득세를 이렇게 해준다. 근데 60에서 8호까지는 네. 이제 국민평수까지는 50% 취득세 감면해준다. 이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조그만 게 중요하거든요. 네.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최초 분양시. 이거 최초 분양시니까 이건 신규 분양이잖아. 예. 이게 또 신규 분양 같잖아.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잖아. 네, 네. 그랬을 때 20개 사야 된대. 아, 20개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개 이상 임대하는 경우만 이 해당이 되는 19개는 안 해주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고 아파트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네. 다른 얘기니까. 이 아파트 말고 이제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거지. 네. 오피스텔 사는 거는 취득세 감면 안 해주고 20개 이상은 사야 된다.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취득 가액이 또 중요한 거니까 고가 주택은 빼자.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그렇죠.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해당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정부가 요번 제도를 만들면서 고심을 한 건 뭐냐면 다시 이게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로 와전될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서 했었는데 부추겼었는데 그게 투기로 과열됐거든. 네네. 투기로 이어진 건 사실이에요. 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네. 리미트를 걸어서 아파트도 소형. 근데 서울에는 소형 84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굉장히 고가니까 그러니까 상한가를 좀 주고 하자. 우리 네. 고소업 칠 때도 상한가 네. 정하고 쳐야지 그냥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상한가를 좀 정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안전성을 좀 가져가려고 약간 리모델링 했다. 다시 원상복귀 하면서 약간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대요. 뭐 하죠. 그죠. 그러면 말이 뭐하네.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적당한 금액은 네, 정말 그런 느낌. 예전에 그 회사 같은 데서 네. 이제 그 계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막 서로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끔 네, 그렇겠죠. 금액은 정해졌는데 막 특약 같은 사항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지 다. 네. 값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또 자기가 합리적인 방법을 또 만들어준대. 그럼 4명이 다 합리적이야. 그렇죠. 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지. 근데 다 오케이 안 해. 맞아요. 자기가 합리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합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국민의 합리냐? 국가의 정부의 합리냐? 이건 모르겠어요. 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뭐 계속 그걸 뭐 계속 그러니까 뿌옇게 쓴 거예요. 네.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조정 지역 내에 네. 여기 이제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들이 네, 많아요. 네. 조정 지역 내에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와 네.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 아, 요게 이게 포인트. 바뀐 거네요.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인데 너무 작게 썼어. 아, 그렇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라이브 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조정 지역 말고 비조정 지역은 이미 주택임대 가입해도 네, 된다.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는 다 되는 거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다 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빼고 그걸 안 해주는 조건으로 뭔가 개혁을 한다는 거는 원상복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안 해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거를 안 하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 취득세는 한 번 내면 그만. 그렇죠. 한 번 내면 그만 그까짓 거. 이미 내려갔다고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고 요거는 또 다른 네, 부서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 기간이 이제 저는 이 의무 기간이 네. 조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내려주겠다. 네. 10년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근데 더 늘렸어 이제. 15년까지. 그 10년까지는 기존의 혜택을 주고 네. 15년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준대. 더 준다는 네, 거죠. 더 준다.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4년 가입하는 게 있고 8년 가입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초반에. 맞아요. 근데 혜택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누가 묻혔다고. 8년 안 하겠죠. 8년 하냐고. 4년 하지.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행정이다 이거는. 4년하고 8년인데 혜택이 똑같으면 누가 8년을 하냐. 근데 지금 나온 거는 10년하고 15년이 있는데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틀리게 주겠다. 네. 근데 좀 길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제일 고민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음.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혜택이 여기 혜택이 뭔지가 나왔어. 혜택이 10년은 네. 금액을 6억, 예.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 3억. 네. 그다음 15년은 9억, 비수도권은 6억까지. 그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겠다. 아까 나왔잖아요. 네, 아까 그거보다 말씀하신-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30% 30,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를 확대해 주겠다는 거지. 더 그럼- 주겠다. 그럼 대출을.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진짜 원룸 다세대 다가구 투자가 네. 전문이잖아요. 네. 뭐 아파트도 됐지만 이제. 네. 근데 저는 아파트를 사는 거 그게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소형주택 이런 거보다. 근데 어쨌든 원룸 다세대 다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상한이 높지 않아요. 워낙. 네. 왜냐면 방빼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막 70%, 60%가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 주택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30%에서 여기서 다주택자 특혜를 줘도 상한을 더 올려줘. 네. 50%만 올려줘도 맥스 나오는 거야. 최고 나오는 거예요. 막스 나오는 거야. 어차피 그냥. 그죠?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그렇지. 살아 이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 풀어준다는 얘기야.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이라고 말하면 야, 50%까지 좀 대박인데요. 아니 50%라고 써있진 않아요. 내가 아니, 추정하는 만약에, 거예요. 예. 만약에. 근데 그러면 30이니까 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50까지 본다는 건 이건 그러면 만약에 30%까지 LTV를 상한을 해줬어요. 상한해줘도 대출이 되게끔 만들어줬어. 그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이제 이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면 더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 사는 거 좋은데 집 사게끔 해라. 더 살아 이거지. 이제 있는 사람이 더 살아. 그렇죠. 주택 있는 사람이 더 살아라는 취지로 바뀐 거예요. 네. 이제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못 사니까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살아. 근데 이왕에 살 거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해서 살아. 네. 그럼 더 실투가 적어진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부추기는 거지. 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집 좀 사세요, 집 좀 사세요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요. 이런 기조들을 보면은 일반 저희는 뭐 원룸 수익형 부동산을 네네. 항상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생각을 컨셉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그런 매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척도는 아파트예요. 그렇지. 부동산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지향하는 거는 저는 이제 다세대 다가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주 소수입니다. 그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어느 사람들. 네. 근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결국은 아파트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 맞춰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의 그렇죠. 몸을 거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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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봤을 예, 예. 때 이것도 되겠다, 저것도 그렇죠.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하나 이번에 산 거 음. 다시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니까 그럼 종부세 안 내고 날 때도 팔 때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럼 보유 몇 년 했다 팔면 되고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아, 또 뭐 합리적인 이게 나온 건가? 또 나온 건가? 다음 장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 장. 네, 다음 네. 장. 세제 혜택 일부 합리적으로 또 뭐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네. 얘기고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네, 네. 여기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부터 이제 달라져요. 음. 기존에는 내가 집이 있어요. 네. 있는데 한 채를 더 사. 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면 되잖아요. 네. 안 돼요 이제. 음. 2호 이상이에요. 한 2호 이상. 개는 안 되는 네.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차피 내가 거주하는 집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3주택자만 되는 거야. 아니면 기존에 내가 주택임대서 하나 하고 있어. 한 주택을 추가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그건데 그럼 2주택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요번 정부에서 만든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1주택, 2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채 있고 한 채 한번 해볼까? 네, 맞아요. 요런 투기 수요를 그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없애기 숫자를. 위해서 투를 못하게 하는 거야. 3부터. 요거는 그러면은 한 주택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 사갖고 그걸 네, 갭으로 네. 처리하는 갭으로 사람은 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두 채 정도면은 진짜 이게 임대 목적으로 좀 그러니까 애들은 가 뭐 이런 애들은 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로 빗대서 보면은 다가구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다가구는 하나잖아요, 주택수가. 내가 다가구를
하나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못 넣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세대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가구는 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네. 호수는 많죠. 많죠. 그러니까 호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2호 이상이니까 호로 보는 거예요. 아, 호. 여기 읽어볼게요. 말이 무섭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끗 차이라니까. 가구가 한 끗 차이라는 게 이거는 다가구라고 한 채로 보면 안 되는 거고 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호로 너무, 보는 거예요. 호로.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제가. 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음. 야, 다가구인가, 한 이게 집을 다가구는 키우는데. 되는 거예요. 다가구는 되는 거예요.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네. 사업자 날림을 막아요. 다른 투기 수요를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시에만 등록을 허가한다. 맨 처음에는 6주택이었어요. 6호. 네. 그때가 6호였는지 6주택인지는 몰라겠지만 어쨌든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6개를 사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투기 원상이 돼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네. 하나 더 사서 집값 오르기 기다리고 있고 종부세 안 내면서 애겼다. 음.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본 거야. 그래서 2호 이상으로 바꾼 거예요. 네. 2호 이상. 그러니까 2호를 임대하는 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증이라는 걸 주는데 거기 호가 다 써 있어요. 몇 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다가구를 샀어요. 네. 다가구를 샀는데 다가구 중에 2호만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건설 임대하는 경우에 네. 현재 2호 최소 호수를 제한기 설정 운영 중. 건설임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건- 있다는 얘기겠죠? 건설 임대는 워낙 규제를 안 했으니까 네, 네. 안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시고요. 네. 네. 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민간 사적 임대. 이게 뭔 말인가요? 이 민간 사적 임대.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네, 네. 사적 임대. 그러니까 니네 세금 안 내고 막 임대하지? 이런 사람 많죠. 예, 그거죠. 많죠. 네.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전세 사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발표를 한 건데 크게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네, 없죠. 그렇죠. 내용 이거는 없어. 뭐 부동산 관련 전세 사기 내용들이에요. 관련해서 네. 그냥 나온 거니까 이건 뭐 넘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자, 임대 등록 임대사업자가 19%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 중에. 100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이 19%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60%다. 그죠? 네. 그리고 공적 임대 21%다. 이렇게 해서 100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나 국가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야. 네, 그렇네요. 같다는 거야. 90%. 주공 아무리 때려줘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 축을 차지하는 그럼요. 거대한 대륙이라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하는 게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다 내가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정부의 10% 상한, 5% 상한 지키면서 해라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무리 LH에서 때려줘도 신기하네요. 와. 못 만약에 해가지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또 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율이 올라갈 겁니다. 네. 주공에서 짓는 것보다 더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막 그거 정부에서 다 할 것처럼 막 해가지고 호텔 사갖고 막 원룸으로 개조해갖고 막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주택들도 거죠. 많이 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공급 확대한다는데 아이콘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거 건설 부분이 있고 매입 임대가 있고 전세형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원룸 건물을요, 다가구를요, 네. LH가 매입합니다. 네. 그거 네, 많이 들어보셨죠? 봤어요. 그래서 저도. 네. 건설 그냥 단순히 짓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원룸을 LH가 사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살까요? 지금 못 사요. 원룸이 너무 몰랐어요. 아. 평택에.
매매가가 예전에는 높아졌군요. 월세 잘 아이, 힘들고 뭐 월세도 많이 안 오르고 아이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LH한테 팔아 넘겨요. 근데 기준이 있어. 밑에 상가가 없어야 돼. 아, 또, 오로지 주택만 예, 있어야 예. 되는 것만 매입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연립 아파트 같은 그 빌라 같은 큰 주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저어서 그냥 LH한테 팔아버렸어요. 아예요? 처음부터? 네. 그럼 저 갖고 분양을 안 해버리고 매매 목적으로 아니 그분이 계속 앞에서부터 건설사가 저 나가셨어요. 네. 우리 집 앞에 네, 있잖아요. 네, 거기 네. 지어 가셔서 분양을 했는데 맨 마지막 거 분양할 때쯤 되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아, 코로나 네, 이래가지고 네.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됐어. 딱 한 집 나간 거야. 한 집. 아, 한 집만 매매돼. 그 사람들은 이 빌라를 줬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는 게 목적이지 임대 주는 게 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호만 빡 팔리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쉽게 분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LH한테 통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한호가 있지. 네.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을 더 주고 다시 되샀어. 한우를 사신 분을 다시 되사야 통건물을 팔 거 아니야. 아, 예.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분양했던 걸 다시 자기가 회수한 다시 거죠. 사신 거죠? 2달 만에 다시 되산 거예요. 이사비 주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웃돈 받고 그렇네요. 그냥 이 사람 땡 잡으신 거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된.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나오는 걸 잘 봐보세요. 공공 임대 부분이 21%밖에 안 되고 아까 19%. 사적 임대라는 게 민간 우리가 그냥 주임사 신고 안 하고 그냥 음. 세 주고 계신 분들이 60%나 되고 네. 그 다음에 임대 등록하신 분들이 19%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80%를 민간에서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주택임대사업자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하면 사적 임대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이 인구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많고. 네. 그래서 요까지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기획재정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일단 보시고 네. 여기 내용들은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어떤 그 인덱스 그냥 목차 정도로 쭉 그냥 적어놓은 거다. 네, 합동으로 적어놓은 거고 이제 하나씩 또 정책 기조를 보면 돼요. 네.